봅시다. 9-2번에 2번 봅시다. 3 플러스 2 루트 2x가 있고 3 마이너스 2 루트 2x가 있어요. 얘가 6이 됩니다. 라는 건데, 너희들이 이제 이거는 그 학교 시험에 잘 나올 리는 없는데, 뭘 봤으면 좋겠냐면, 얘 붙이면 얘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분의 이거는 이거고, 이것분의 이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3 플러스 2 루트 2분의 1은 유리화시키면 1분의 3 마이너스 2 루트 2예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것을 치환해서 생각해보면 a의 x제곱이라고 하면은 a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고 6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겠어? 누가 질문했지? 해결할 수 있겠어요? 뭐 양변에 a x제곱 빼버리면 이거의 제곱 플러스 이항시키면서 합시다. 6에 마이너스 6에 a의 x제곱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구할 수 있어요? 열심히 노니까 피곤해요?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9-3번 9-3번 봤더니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의 x제곱 플러스 12 곱하기 4의 x제곱 플러스 9는 0이에요. 두근의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 알파 제곱 플러스 2의 베타 제곱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2 알파 제곱 플러스 2의 베타 제곱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이 근을 구해주면 되겠지. 근데, 여기에서 근의 형태가, 이거 좀 뭔가 이상하다? 마이너스지? 지수방정식은 마이너스가 아니면 안 돼요. 봅시다. 근의 형태가 치환을 하면은 4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하면은 근의 형태가 4의 x제곱이 근의 형태지. 그렇지? 그러면 치환했을 때의 방정식이 t의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9는 0인데 여기서 근을 t1, t2라고 잡아버리면 이 근은 4의 알파제곱, 4의 베타제곱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파를 넣었을 때 등호를 만족하는 게 근이고 베타를 넣었을 때 등호를 만족하는 게 근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근이다. 라는 것은 4의 알파제곱, 4의 베타제곱이 근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이 2차 방정식에. 그래요? 그러면 두 개의 근을 안 해. 그러면은 4의 알파제곱 플러스 4의 베타제곱. 두 근의 합. 그렇지? 두 근의 합이 12가 되고 4의 알파제곱 곱하기 4의 베타제곱 두 근의 곱이 뭐가 되겠습니다? 9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해결할 수가 있어요. 무엇을 해결하냐면 제곱에서 구해줄 수 있는데 요놈의 제곱은 어차피 둘 다 양수니까. 오케이? 제곱은 4의 알파제곱 플러스 2의 2알파 2베타 플러스 4의 베타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 4의 알파제곱 플러스 4의 베타제곱이 있고 이 가운데 있는 것은 여기 있잖아. 뭐 해주면 돼요? 루트 씌워주면 되겠지? 루트 씌워주면 우리가 2의 알파제곱 2의 베타제곱은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다 구해졌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봐봅시다. 10-2번 봅시다. 10-2번 봤더니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x-1의 제곱으로 쓸게요. 여기에 x-1제곱이에요. 얘가 1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지? 우리가 여기서는 반드시 무엇을 나누어서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미치의 범위를 나누어서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오케이? 미치의 범위를 나눌 건데 이게 미치예요. 예. 그지? x의 제곱 마이너스 1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미치예요. 그지? 이놈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 신경 쓸 것이고, 오케이? 이놈이 1일 때도 볼 것이고 1보다 클 때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세 개의 범위로 나눠서 생각해 봤더니 얘는 1이 아니고, 그지? 범위 구해줬더니 x-1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x-2 x x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데 뭐가 아니야? 1이 아니에요. 오케이? 1을 제외시킨 거야. 그래서 x가 0보다 크고 이거 뭐야? 2지? 1보다 작거나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 범위에서 신경 쓰는 건데 이 범위에서는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부등호 방향이 어찌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바뀌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x-1이 0보다 더 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건 0제곱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x가 1보다 크니까 크면서 만족하는 거니까 뭐가 되겠습니다? x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나왔어요. 다시 한번 볼까? 우리가 첫 번째 이 경우랑 두 번째 이 경우랑 세 번째 이 경우로 나눠서 처리할 건데 지금 이 밑이 0하고 1 사이에 있는 경우를 먼저 해결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렇지? 밑이 0하고 1 사이에 있는 경우 해결해 봤더니 일단 이거는 x가 뭐가 아니고 1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그 다음에 이걸 해결해 주면 이항시켜서 범위 구해 줬더니 합차공식이네. 그렇지? 그러면 이 범위가 나와요. 뭐가 아니면서? 1이 아니면서. 오케이? 1이 아니면서. 그러면 수직선상에서 그려봤더니 0에서부터 2까지인데 0에서부터 2까지예요. 근데 무엇을 제외시키겠습니다? 1을 제외시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범위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만 신경 쓰는 거예요. 오케이? 밑이 0하고 1 사이다 라는 것은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서 1보다 크고 2보다 작겠습니다 라는 거지. 근데 이 밑이 이 범위에서 이 부등식을 해결한 거예요. 해결해 줬더니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 안 보이면 지금 이때 이 되는 거를 확인해 봤더니 x-1의 제곱에 x-1제곱이고 얘가 작대. x-1의 제곱에 0제곱이에요. 1이 나와야 하니까. 그렇지? 얘 1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게 0하고 1 사이니까 이게 0보다 커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1보다 커야 돼요. 이것을 만족하면서 이 x의 범위를 만족하면서 x가 1보다 커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x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를 봐보면 지금 이제 이렇게 됐어요. 이 범위도 당연히 인수분해 대기를 똑같이 되겠지? 그러면은 x-2 x가 0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범위는 x는 0보다 작거나 x는 2보다 더 큽니다 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당연히 이 부등호 방향은 1보다 큰 거니까 여기에서 방향만 바뀐 것 뿐이지. 이렇게 x가 뭐보다 큽니다? 1보다 더 커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조금 이상하다. 잠깐만. 그게 아니지. 이 x-1이 뭐보다 작아야 합니다? 0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대로 따라야겠지? 그지? x-1이 0보다 작아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x가 그래서 1보다 작은 거예요. 그래? 이 범위를 만족하면서 1보다 작은 거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쳐주면 x는 뭐보다 작겠습니다? 0보다 작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보이면 식상에 그려봤더니 0보다 크고 0보다 작고 2보다 크다의 범위가 있는데 여기에서 1보다 더 작다라고 했어요. 1보다 더 작다라고 했어요. 공통된 범위 구해줬더니 이 범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x가 0보다 작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를 때 이거고 이 범위를 때 이거잖냐? 응? 이 범위는 이 범위에서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이거 위에다 적어줄까? 지금 이거 잘 안 보여? 보여? 이게 잘 안 보인가? 잘 보여? 이 두 개 합쳐져서 x가 또는 x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너희들이 주의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가장 잘 틀려오는 게 이게 서술형으로 나오면 이 부등호 처리 때문에 맨날 틀려온단 말이야. 범위를 나눠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단편적으로 양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풀어가지고 틀려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범위도 안 나누고 이거 그냥 감점성이 굉장히 커. 이 범위도 안 나오고 그냥 이것만 나와. 이거는 굉장히 범위를 안 나누고 문제를 풀었잖냐. 부분 점수가 없어. 너무 애매해. 그래서 감점차이는 너무 커요. 그러니까 너희가 미지수에 x가 있다라고 하면은 범위를 나누어서 해결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2번은 x가 뭐일 때요? x가 2일 때야? 그러면은 2일 때야. 2일 때 봤더니 얘가 이게 1일 때지. 그냥 이게 1일 때잖아. 이게 1일 때잖아. 성립하지 않아요? 오케이? 등호가 당연히 들어갔으면 그때는 성립했겠지. 그러지? 등호가 들어갔을 때는 성립했을 거야. 근데 이게 등호가 지금 안 들어갔으니까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보자. 10-3번. 10-3번 봤더니 A가 B가 1이에요. 그때 A의 6제곱 작거나 같다. A의 6-x제곱 B의 x제곱 B의 6제곱이에요. 오케이?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이걸 좀 바꿔볼까? 이게 a의 6제곱 곱하기 a의 x제곱분의 1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지금 a의 6제곱보다 더 크거나 같고 a 6제곱 곱하기 a분의 b의 x제곱이. 그렇지? 그 다음에 b의 6제곱이에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 각각 나눠서 생각할 수 있겠지? 얘 생각해주면 a 6제곱을 그냥 나눠버리면 1보다 더 크거나 같아요. a분의 b의 x제곱이. 그냥 나눌까? a분의 b의 6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양변에 a6제곱, a6제곱, a6제곱 나눈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비교할 수 있는 형태가 돼버렸네. 그지? a분의 b가 뭐보다 큽니다 라는 거예요? 1보다 더 큽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1보다 크면은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x는 뭐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모르면 잘 모르겠잖아. 먼저 나눈 형태로 바꿔봤더니 형태가 생겨버렸지. 그 다음 봐봅시다. 11-1번 봅시다. 11-1번을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4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 치환해서 처리를 할 건데 2분의 1의 x제곱을 치환할 거예요. 그렇지? 치환했더니 t의 제곱 2분의 1이 나오면 마이너스 2분의 1 t인가? 마이너스 3이 0보다 큰 거예요. 그렇지? 잘 안 보이니까 양변에 2를 다 곱해버리면 2t의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이 0보다 더 크대요. 그러면 1, 2, 3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더 크고 2보다 작습니다. 오케이? 어차피 음수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지? 음수는 의미가 없지? 이것만 따져주면 되는 거예요. 2분의 1의 x제곱은 작대요. 2보다.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2보다 작대요. 2의 1제곱보다. 그렇지?
마이너스 x는 1보다 작으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자주 틀리니까 나도 이런 경우가 많을 거야. 밑을 뭘로 그냥 바꿔버려서 2로 1보다 큰 형태로 바꿔버려서 비교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11-3번에 2번. 11-3번에 2번 봅시다. 11-3번에 2번을 봤더니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2번을 봤더니 a의 2x제곱 마이너스 뭐 이해 안 간 거 있었어? 지금 요거 없앤 거? 답이 달라? 작지? 말보다 더 크다야? 지금 쏘리 크다네. 뭐 틀린지 알겠지? 그러니까 빨리 지웁시다. 크다네. 그럼 뭐가 돼요? x는 뭐보다 작거나 2분의 3보다 작거나 x는 뭐보다 크다? 2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 t는 그러면 2분의 1의 x제곱은 2보다 크니까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2의 1제곱보다 더 커요.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x가 1보다 크니까 작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되어 있어요. a의 x제곱 마이너스 a의 x 마이너스 3제곱. 이거 잘 안 보이지 않냐? 이거 잘 안 보이면 이렇게 해보세요. 이거 마이너스 때문에 잘 안 보인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한쪽으로 일단 다 이항을 시킬게요. 한쪽으로 싹 다 이항을 시킵시다. 한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이거 밖으로 빼면서 a의 제곱분의 1에 a의 2x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a의 x제곱 플러스 a의 세제곱분의 1에 a의 x제곱이에요. 오케이? 양변에 a의 세제곱을 곱할게요. 오케이? 양변에 a 세제곱을 그냥 곱할게. 곱했더니 a 곱하기 a의 2x제곱이고 어차피 x로 묶여질 것 같지만 일단 적을까? a의 세제곱 마이너스 a의 세제곱 a의 x제곱 플러스 a의 x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0보다 작아요. 0보다 작았지? 2차 1차 묶을 거야. 그러니까 a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건데 at의 제곱이고 묶어서 적어줬더니 마이너스 a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의 세제곱이 0보다 작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게 안 나오는데? 뭘 잘못했나? a의 세제곱 봅시다. a 1이고 a의 세제곱 x를 곱해서 지금 안 나오지. a 제곱 a의 제곱이고 a가 되면 하나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뭐 하나 잘못 적었나? 미안해요. 플러스 1이 있었네. 오케이? 이 형태는 거의 다 인수분해가 되는데 지웁시다. 다시 할게요.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밖으로 뺄게요. 플러스 1 밖으로 빼버리면 플러스 a의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a의 세제곱 다시 곱할게요. 아까처럼 했으니까 좀 빨리 하자. a의 세제곱 곱하면 플러스 a의 4제곱 플러스 1 a의 x제곱 이항시키면 마이너스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의 세제곱이에요. 그럼 이제 이 형태를 만들 수 있는데 1a고 마이너스 a의 세제곱 1 하면은 마이너스 a 4제곱 1 나와서 가운데 거 만들 수 있지?
그렇지? 치환 그냥 안 시키고 할게요. ax제곱 마이너스 a의 세제곱 a 곱하기 a의 x제곱 플러스 1이에요. 0보다 작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은 a의 x제곱이 뭐보다 크고 a의 마이너스 1제곱보다 크고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1제곱보다 더 크고 뭐보다 작습니다. a의 세제곱보다 더 작습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t로 치환 안 했는데 지금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자. 이렇게 써놓으면 봐봐. 이거 있지 이거. 요거 있지. 항상 양수지.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1이잖냐. 0보다 크고 1보다 크잖냐. 항상 양수지.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지? 그러니까 a의 x제곱이 뭐보다 작습니다. a의 세제곱보다 작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지금 a가 범위가 나와 있나? 오, 범위 나눠서 써줘야겠네. 그지? a가 1보다 클 때는 그대로,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바뀌어서 나옵니다. 오케이? 이렇게 나눠서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나눈 형태는 대부분 인수분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 봅시다. 졸라 빨리 가지. 오늘 이거 다 먹고 내면 안 되는데. 시간 너무 빠르냐? 그럼 저렇게 지어주냐? 이게 지금 아침 빨았는데 다 떨어져 버렸어 걸레가. 봅시다. 12-3번 봅시다. 12-3번 봤더니 4의 x제곱, 4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의 1 플러스 x제곱, 2의 1 마이너스 x제곱, a는 0입니다. 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지도록 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이 형태는 너희들이 자세히 봐보면 반복되는 형태가 보일 거야. 플러스 1 나오면 2가 나올 것이고 1 나오면 2가 나올 거예요. 묶어줬더니 마이너스 2배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나와요. 그렇지? 그러면 잘 봤더니 무엇으로? 이 가운데에 있는 이 항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 이거 제곱해서 2 빼면 얘잖아. 그지? 얘를 t로 치환하면 제곱해서 2 빼면 이거예요. 그렇지? 제곱해서 2 빼면 얘가 나와요. 마이너스 2배의 t 플러스 a는 0이에요. 우리가 치환을 해줬네. 범위가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너희들이 한참 배우고 있는 거 있잖아. 이거 2x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요. 산술계 평균에 의해서 2배. 그렇지? 뭐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구하는 게 뭐였냐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0인데 t가 2보다 더 큰 범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지도록 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했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줄 수 있겠네. 실근을 2보다 큰 범위에서 실근을 가져야 돼요. 이거 그래프 그리는 것보다 그냥 나머지 그려놓고 이거 생각하는 게 좀 더 쉽지. 그렇지?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니까 0하고 2를 만나는 그래프예요. 그렇지? 근데 내가 신경 쓰는 범위는 어디만 신경 써주겠습니다.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만 신경 써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하고 y는 이
마이너스 a라는 그래프하고 만나는 교점이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라는 거지. 그래요? 그럼 반드시 존재하기 위해서는 0보다 더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라는 거겠지. 그렇지? 그래서 얘가 0보다 더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 형식에서 a가 2보다 더 작거나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너희들이 이제 이거 1학기 때 그 상 과정에서 한 거야. 그렇지? 상 과정에서 뭘 했냐면 우리가 실근이 존재한다 라는 것은 두 개의 교점의 x좌표와 똑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실근이 존재한다 라는 것은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가 교점이 존재해야 합니다 라는 거지. 그렇지? 어떤 범위 내에서 이 t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 오케이?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0이랑 1을 만나는 그래프예요. 그래요? 그리고 이 그래프는 y는 어떤 직선이지? 그지? 그러면은 2보다 큰 범위에서 만나려면 지금 0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 알겠지? 그 다음 봅시다. 오, 이거 나 진짜 안 물어보길 바랬는데. 13-1번 봅시다. 13-1번 봅시다. y는 3의 x제곱하고 y는 9의 x제곱이랑 y는 81로 둘러싸인 도형의 내부 또는 경계에 포함되는 사각형 중에 x좌표,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이고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지. 그지? 한번 그려봅시다. 그려볼 건데 81까지는 못 그려. 근데 대충 그릴 수 있는 값까지는 그려줄게요. 오케이? 조금 극단적으로 그릴 건데 1, 2, 3까지만 그릴게요. 1, 2, 3이라고 생각할게요. 오케이? 좀 키우고 줄였어. 이 그래프 그리는데 지장이 좀 있어서 직사각형 모양이 생겨도 정사각형이라고 생각하세요. 알았어. 이해 안 될 것 같은 표정. 그러니까 한 가지씩 내가 잘 그려볼게. 1, 2, 3. 이 3만 돼도 9의 3제곱은 3의 3제곱도 굉장히 크단 말이야. 그럼 이제 짧은 범위에서 해결해보고 뒷부분 유출을 하자. 그럼 그렇게 합시다. 똑같이 3의 3제곱은 1 넣었을 때 3 나오고 2 넣었을 때 9가 나와요. 그래요? 그래서 얘가 3 넣었을 때 27이 나오는데 굉장히 높이 있어서 못 그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 1 넣었을 때 9가 나와요. 9가 나와.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예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거야. 생각을 해보면 지금 봐봐. 이 사이에서는 정사각형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정사각형이 생기려면 지금 더 커져야 돼요. 그래요? 더 커져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볼 거야. 우리가 2를 대입했을 때의 값이랑 2를 대입했을 때의 값이랑 3을 대입했을 때의 값을 생각해 볼 거예요. 오케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y는 3의 x제곱이고 y는 9의 x제곱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얘 1 대입했을 때 x가 1일 때 3이고 그리고 2일 때 x가 2일 때 9고 x가 3일 때 27이고 x가 4일 때 81이에요. 우리 여기까지만 신경 쓰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y는 x가 1일 때 9가 되고 x가 2일 때 81이 돼요.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직사각형이 생기는 형태는 언제가 될 거냐면 우리가 이제 쭉 그려졌을 때 이게 모든 xy 좌표가 자연수잖아.
그지? 이 사이에서 만나면서 자연수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지? 자연수가 생겨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점을 이제 지나치잖아. 여기에서는 지금 생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지?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나는 데를 생각해 봤더니 3일 때 우리가 이제 3일 때 봐볼 거야. 3일 때 27이야. 계획 중 3이라 하자. 3일 때 어떤 점이 27이에요. 그렇지? 근데 지금 얘는 2일 때 80일이잖아. 이 y는 이 이제 27을 지나는 이 그래프는 y는 3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고 쭉 올라가서 이 y는 9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는 2일 때 80일, 이 값이 80일이야, 이 값이. 그래요? 그러면은 직사각형이 생기는 위치는 여기에서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야? 여기에서 이렇게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정사각형이 생기는 위치는, 점수점이 갖는 정사각형이 생기는 위치는 여기에서 쭉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경계도는 내부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나머지 지점에서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지금 봐봐. 이라고 이 지점에서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잖아. 이 위쪽으로 봐도 안 생기지. 그렇지? 그러면은 2하고 3 이 사이에서 생기는가라는 걸 체크해 봤더니 2하고 3 사이에서는 얘가 3이 되는 게 27이고 얘가 2가 되는 순간이 얼마예요? 80일이잖아.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이렇게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은 총 몇 개 있겠다라는 거야. 81부터 27 빼면 되지? 그지? 81 마이너스 27이니까 몇 개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54개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 봅시다. 5분만 쉬었다가 5분만 쉬었다 합시다. 3-12번 봅시다. 3-12번 봤더니 지금 fx 양의 실수야. fx는 1 플러스 r1 분의 1 플러스 r1의 x제곱, gx는 1 플러스 2분의 2x, hx는 1 플러스 4분의 r3의 4x. 근데 f10, g10, h10 이게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때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 그러면은 10이 같으니까 일단 적어보자. 1 플러스 r1 10제곱, 1 플러스 2분의 r2 10제곱, 1 플러스 4분의 r4 잠깐 뭔가 이상하다. 20제곱 40제곱이에요. 그지? 그럼 이거 10제곱 싹 나눠버리면 1 플러스 r1이고 1 플러스 2r의 제곱 2분의 r2의 제곱, 1 플러스 4분의 r4의 4제곱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이거 전개해볼까? 뭐예요? 1 플러스 r2 4분의 r2의 제곱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비교해 봤더니 r1이 더 커, r2가 더 커. r1이 더 크겠지. 그렇지. 이거는 무조건 양수잖냐? 얘랑 얘가 같은 건데, 그렇지? 더 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냐? 아따, R1이랑 R2가 이게 같아요. 그지? 근데 이제 R1이랑 R2만 우리가 비교하는 거잖냐?
그러면은 R1에서 R2를 빼버리면 4분의 R2의 제곱이야. 근데 이게 양수니까 이게 0보다 크겠지? 뺀 게 0보다 크대. 그치? 그래요? 그러면은 R1이 더 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닌가? 그치? 굉장히 이것도 똑같을 것 같은 생각 들지? 그냥 이거 두 개만 비교할까? 이거 두 개만 비교하면 얘가 더 클 것 같지 않냐? 한번 안 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자. 제곱 떼버리면 1 플러스 4분의 R4의 제곱. 그러네. 그지? 얘가 1 플러스 2분의 R4 플러스 16분의 R4의 제곱.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양변이 없어지고 이 양식에서 생각해보면 이게 왜 R4냐? 이거 R4 아니지. R3지. 미안. R3 다 4라서 4라고 생각했나봐. 3 그러잖아? 그럼 여기도 어차피 똑같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2분의 R2 빼기 2분의 R3가 뭐가 되니까 16분의 R3의 제곱이 되니까 당연히 R2가 R3보다 더 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R1, R2, R3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13-14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fx가 2에 a의 절대값 x제곱이 있는데 이 그래프 개형이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계속 올라가는 그래프는 안 그려지고 이 밑에 쪽만 그려져 있습니다. 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당연히 x가 양수일 때 이게 그려지려면 a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0하고 이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려면.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나눠지잖아. 두 가지로 2a의 x제곱이랑 2a의 마이너스 x제곱이랑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이고 0보다 작을 때 얘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려면 a가 뭐하고 뭐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0하고 1 사이. 그렇지. 0하고 1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실을 알고 밑에를 봐봅시다. 그래프 개형을 구하라고 했는데 y는 로그 2의 fx예요. fx가 이렇게 들어갔다라는 것은 범위를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랑 똑같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로그 2의 a의 x제곱. 그렇지? 그 다음에 로그 2의 a의 마이너스 x제곱은 0보다 작을 때. 오케이? 그러면 얘를 처리해 줘봤더니 지금 로그의 곱셈은 덧셈과 똑같지? 그러면은 밖으로 뺐어요. x의 로그 2의 a인데 플러스 1이에요. 이거 형태 보여요?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x지? 마이너스 x의 이 식이 이거였고 로그 a의 2의 a의 플러스 1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기울기만 판단해주면 되는 거야. 1을 지나고 이게 기울기잖아. x의 개수. 기울기지? 어떤 값이 나와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로그 2 그려볼까? a가 0하고 1 사이의 값이라면 음수의 값이지? 그렇지? 음수의 값이야. 이 기울기가 어떤 값입니다? 음수의 값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지 딱 보일 거야. 이 그래프는 양수 파트의 그래프인데 y절편이 1이고 기울기가 음수인 그래프예요. 1이고 음수인 그래프예요. 얘는 당연히 음수에다가 마이너스 붙은 거니까 양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그래프 개형 찾아주면 되겠어요? 그렇지?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봅시다. 16번 봅시다. 3-16번 봅시다.
3-16번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y는 2의 x제곱이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k예요. 오케이? 이 두 개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난다 라고 했어요. 이때 A, B의 중점의 좌표가 0,4분의 5. A, B의 중점의 좌표가 0,4분의 5예요. 그때 상수 K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지. 그지? 그럼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2의 x제곱에 대한 그래프는 지금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오케이? y는 2의 x제곱에 대한 그래프예요. 오케이? 이 마이너스 곱해준 다음에 k만큼 올렸어요. 그지? k만큼 올렸더니 0,4분의 5가 중점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이 마이너스 곱했다가 k만큼 올린 거야. 오, 이거 아니네.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이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네. 그지? 원점 대칭 이동시킨 다음에 얘를 k만큼 올려줬어요. k만큼 올려줬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 두 개 a랑 b라고 놓을 수 있는데 이 두 개의 중점이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중점인데 중점이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0,5분의 4분의 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두 개의 교점을 구하는 게 첫 번째겠잖아. 두 개 교점이야. 두 개의 교점을 어떻게 찾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두 개 연립했을 때의 해잖아. 그지? 교점의 x좌표는 두 개 연립했을 때의 해예요. 그러면은 두 개 연립해 볼게요. 연립해 봤더니 지금 2의 x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k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알파, 만나는 점의 x좌표를 베타라고 놓는다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지? 2x제곱을 t로 치환해서, 그렇지? t를 치환해서 정리를 해봤더니 t의 제곱 마이너스 t분의 1 플러스 k예요. 이 양식 했더니 t의 제곱 t의 제곱이 아직 아니지? t고 이 양식에서 t를 곱했더니 t의 제곱 마이너스 kt 플러스 1은 0이에요. 오케이? 그렇지? 그럼 여기에서 이 두 개의 중점이잖아. 그러면은 뭐 콤마 뭐의 중점이냐면 a가 알파 콤마 2의 알파 제곱이고 b가 베타 콤마 2의 베타 제곱이에요. 그렇지?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되고 0이 되고 2분의 알파 플러스 2분의 2의 알파 제곱 플러스 2의 베타 제곱은 2의 알파 제곱 플러스 2의 베타 제곱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4분의 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에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k 값이에요. 두 근의 합이잖아. 근의 형태가 2의 알파 제곱 형태니까 2의 알파 제곱이랑 2의 베타 제곱을 더해 줬더니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두 근의 합이 k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너희들이 기억하기를 교점의 x좌표는 연립했을 때의 방정식의 해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건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17번 봅시다. 어, 3-17번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fx가 a의 bx-1제곱이고 gx가 a의 1-bx제곱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fx, gx가 x는 2의 대칭입니다 라고 했고 f4 플러스 g4는 2분의 5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a 플러스 b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지. 이거는 너희들이 알 거야. 두 함수가 x는 2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함수의 식 자체를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그지? 그러면 원래 이제 y는 fx라는 식이 있어서 어떤 식이 있었어? 이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를 뭐에 대해서 대칭시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x는 2에 대해서 대칭시키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게 이제 좌치랑 똑같은 거야.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건데, 우리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거잖아.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건데, 지금 이 새로운 함수를 x, y라고 놓고, 그지? 그리고 원래 있던 함수에 굉장히 대칭인 점이 되는 것 같지? 그지? 굉장히 대칭인 게 되는 것 같아. 그지? 이렇게 대칭이 아닌 것 같지? 대칭이 된 것 같지? 그지? 대칭을 시켰어요. 이 기존에 있던 점을 a, b라고 놓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두 개의 중점이 항상 2겠습니다 라는 거지. y값은 변하지 않고 x값만 변했는데, 대칭돼서 변했는데 두 개의 중점이 2겠습니다. 그러면은 2분의 a 플러스 x의 값이 2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항시켰어요. 이항시켰더니 a 플러스 x는 4입니다. 그래? 그러면 원래 a가 여기 위에 점이니까 b는 fa인데, 그지? x의 값은 똑같고 a만 무엇으로 바뀌냐면 4-x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대입해 봤더니 이 식이 y는 f에 4-x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너희들이 언젠가 배운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대칭인 거에 대해서 언젠가 배운 적이 있는 것 같아. 지금 2에 대해 대칭이면 4-x를 대입하면 되지 않냐? 그지?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보자. y는 fx라는 식이 있는데, 얘는 x는 k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그렇지? k에 대해 대칭이라고 생각하면 이 값들이 다 지금 무엇으로 바뀌는 거냐면 k로 바뀌는 거예요. 2가 k로 바뀌는 거고, 이놈의 중점이 k로 바뀌는 거고, 얘가 2k로 바뀌는 거예요. 2k로 바뀌는 거야. 이게 뭘로 바뀌는 거냐면 k 대 대칭이면 y는 f가 2k-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 k 대 대칭이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에 대해 대칭입니다 라고 했어요? 2에 대해 대칭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지? 2에 대해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이 gx는 어떻게 표현합니다 라는 거예요? 4-x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대입해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대입을 해봤더니 a에 지금 f에다가 4-x를 대입한 거예요. b에 4-x-1이에요. 그러면 이 식이랑 이 식이 어떤 식입니다 라는 거예요? 똑같은 식입니다 라는 거지. 그렇지? 너희들이 이거 기억하는 거야. x는 k에 대해 대칭이면 어떻게 해주면 됩니다? 2k-x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라는 거지. 그지? 이거 기억해 주세요. 그럼 봐봅시다. 그러면 이제 b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 한번 해봅시다. 대입해 봤더니 갖다 비교해 봤더니 1-bx는 4b-bx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없어지고 이항시켰더니 4b는 2가 돼서 b는 뭐가 돼요?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지? 이제 b가 2분의 1이면 대입해서 a값 구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대칭이면 k의 대칭이면 2k-x를 대입하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너희들이 전에 이제 배웠겠지만 어떤 fx 자체가 fx가 x는 k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다 라고 하면은 원래 이렇게 표현하잖아. k에서 얼마만큼 뺀 값이랑 k에서 얼마만큼 더한 값이 같습니다 라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를 t로 치환해서 생각해 봤더니 ft는 f에
2k 마이너스 t가 됐습니다. 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두 개를 더했더니, 더해서 2로 나눴더니 k가 나오면,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눴을 때 k가 나오면, 이게 k의 대칭인 함수입니다. 라고 했지? 그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거 대칭 시켰을 때 이것을 대입한다. 이렇게 기억하고, 이것도 기억해 줘야 되고, 그리고 원래 어떤 함수가, x는 k의 대칭이다. 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알겠지? 너희들이 이제 2차 함수 할 때 많이 했을 거야. 그렇지? 상에서 많이 했을 거야. 오케이? 근데 이것도 기억하고 바꾸는 방법도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봅시다. 19번 봅시다. 다시 19번. fx 그래프 개형이 다음과 같이 되네. 이거 합성함수지? 합성함수 우리 한번 해볼까요? fx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그려지는데 좀 잘못 그렸네. 마이너스 2 1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 다음에 y는 2에 fx분의 1 이 그래프 그려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렇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빨리 그릴까요? 우리가 이게 뭐냐면 2에 마이너스 fx예요. 그러니까 y는 2에 마이너스 x제곱. 그러니까 2분의 1 x제곱이라 할까? 2분의 1 x제곱에 fx를 합성시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y는 2분의 1 x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졌냐면 지금 이렇게 그려졌어요. 오케이?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인데 범위 나눠서 할게요. 엎어서 그릴까? 엎어서 그릴게요. 지금 너희들 이걸 안 본 친구도 있지 않냐?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y축, x축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해석하는데 지금 엎어서 그렸어요.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 0, 1이에요. 그러면은 이 x의 값이 지금 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대응하는 함수의 값이 항상 일정한 값이에요. 2로. 그래요? 항상 2로 항상 일정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봐 보면 지금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x축, y축.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항상 어떤 값이 나옵니다? 2의 값이 나옵니다. 라는 거예요. 2의 값이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변할 거냐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예요. 이때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대응되면서 변하는 거지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2분의 1까지 2분의 1까지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2에서 1일 때까지는 잠깐만 2에서 0일 때 0으로 갈 때 2분의 1까지 그대로 내려올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1보다 더 0보다 더 큰 값을 대입해 봤더니 다 1이에요. 이 값은 어떤 값이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2분의 1의 값이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2분의 1의 값이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빨리 찾으면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잘 안 될 경우에는 식을 한번 써봅시다. 오케이? 합성함수 너희 이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식을 한번 써볼게요. 식을 써보면 fx라는 식은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x가 2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항상 마이너스 1의 값.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을 때는 x 플러스 1이에요. x가 0보다 더 크거나 같을 때는 1의 값을 갖습니다. 라는 건데 이제 이 함수에다가 대응할 거예요. 오케이? 똑같은 범위를 나눠서 대응할 건데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이에요.
fx가 이 fx 값이 마이너스 1을 갖으니까 2의 값을 갖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지? 그렇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 범위일 때 fx가 마이너스 1 그대로 대입한 거예요. 그지?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은 값은 x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대로 대입하고 있는 거야. fx 자리에 이 fx가 이거잖아. 이 범위에서 이거잖아. 이것을 대입한 거예요. 그 다음에 x가 뭐보다 클 때는 0보다 클 때는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봤더니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2가 되고 그래요? 그리고 마이너스 2랑 0 사이일 때는 이거 오케이? 마이너스 x 그래프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 마이너스 x 그래프를 마이너스 x만큼 평행이동한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이 0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1제곱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이거 엎어서 하는 것을 좀 연습했으면 좋겠는데 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너희들이 미적분을 할 때 좀 그래프를 해석할 때 빨리빨리 해석할 수 있거든. 그래서 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수투 범위까지는 특별하게 그렇게 많이 등장하진 않아요. 이렇게 합성함수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일단 너희 범위 나눠서 처리해도 수투 범위까지는 좀 충분합니다 라는 거예요. 미적분 범위에서는 좀 이제 필요한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봅시다. 3-23번 옆으로 그린 거 알겠냐? 알겠어? 알겠어? 연습해보세요. 한번 연습해봐. 주말에 연습했지 않냐? 응? 봅시다. 23번. 다시 23번 봅시다. 3-23번을 봤더니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y는 k 곱하기 3의 x제곱 있어요. k가 이제 0하고 1 사이 값입니다. 라는 거고 y는 3의 마이너스 x제곱 있고 y는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x제곱 플러스 8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프와 만나는 점, 이 그래프, 두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PQ라고 할 때 PQ의 x좌표의 b가 1대 2일 때 k값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k의 이게 y는 k의 3의 x제곱 그 다음에 이거네 대충 이렇게 그릴까요? 이게 y는 3의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플러스 8 그러면 이렇게 그리던 게 엎어지지? 이렇게 그려질까요? 이렇게 이게 y는 마이너스 4 3의 x제곱 플러스 8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볼 건데 이 x제곱의 b가 x값의 p와 q의 x좌표의 b가 1대 2예요. 그렇지? 하나를 알파라고 놓으면 또 다른 것을 2알파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은 구해봅시다. y는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랑 y는 이게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알파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시간화가 세워지네 3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k 곱하기 3의 알파 제곱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식은 얘랑 얘가 만나는 게 2알파예요. 그렇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2알파 플러스 8은 k 곱하기 3의 알파 제곱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알파 제곱을 구할 수 있어. 왜? 똑같은 식이 있으니까. 방정식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알파 제곱을 알면 당연히 k 값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지? 그 다음 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오늘 한 것 중에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대칭성 있잖냐? 그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알겠지? 그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번에 너희들이 그 2학기 때 하 파트에서 대칭성이 자주 등장할 건데 그런 함수들을 자주 다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다음 시간에 이 네 문제 풀고 로그 함수 다 풀어오세요. 알겠지? 쌤은 숙제로 내지 않을게요. 오케이? 쌤 남은 문제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지? 질문 많지 않지? 다음 시간에 질문 받을게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봅시다. 3-22번 봅시다. 3-22번 봤더니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마이너스 1이고 1인데 여기에 이런 직사각형 모양의 상자가 있지. 3이고 4고 그림이 많이 안 이뻐도 그냥 봅시다. 꼭지점에 만나도록 사각형을 만드는데 무엇이 만나야 되냐면 A에 x 플러스 3 마이너스 플러스 1 이게 만나야 돼. 오케이? 그러면 봐봐. 지수함수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는 얘를 무엇을 평행이동시킨 거잖아. 그렇지? 무언가를 평행이동시킨 건데 y는 a의 x제곱을 평행이동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항상 지나는 점이 있어요. 뭐 콤마 뭐를 지납니다? 0,1을 지납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이거를 나는 정점이라고 부를 건데 항상 지나는 점 0,1을 지납니다. 이게 정점이야. 그러면 얘에 대한 정점도 있을 거예요. x축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고 y축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어요. 마이너스 3,2가 정점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그래프는 항상 마이너스 3,2를 지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3,2 대충 이 정도 있겠네. 마이너스 3,2를 지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이 지수함수가 점근선이 이렇게 될 거예요. 1만큼 올라왔으니까. 그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얘가 이 직사각형과 만나야 돼요. 만나려면 지금 A가 0하고 1 사이면 절대 안 돼. 그렇지? A가 1보다 큰 경우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A값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A값의 최대값은 당연히 요점 지날 때 요점. 뭐 지날 때? 마이너스 1,4 지날 때 가장 크겠어요? 그렇지?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값은 뭐가 되겠어요? 2점 지날 때. 뭐 지날 때? 1,3 지날 때 가장 작은 A값을 갖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 베타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 다음 봅시다. 23번은 저번에 했던가? 24번 저번에 내가 풀어줬는데 마지막에 한 친구가 정정해 주더라고. 2알파를 대입했어야 되는데 내가 알파를 대입했었나봐. 23번 저번 시간에 내가 풀어줄 때. 근데 푸는 원리는 알파, 2알파 b를 이용해서 푸는 건 맞아요. 오케이? 혹시 적어놓은 친구들은 고치세요. 그 다음 봅시다. 3-24번 봅시다. 3-24번은 이게 이제 생각보다 이런 문제들이 자주 등장할 건데 그래프 그리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x축 있고 y축이 있어요. fx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건데 마이너스 2에서부터 0까지를 그릴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fx가 이렇게 된대요. fx가 절대값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했어요. 원래 절대값 함수가 이렇게 그리잖아. 그렇지? 이게 y는 절대값 x, 여기다 적을까? y는 절대값 x였어요. 그렇지? 근데 얘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시킨 거예요.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오케이? 이 절대값 함수는 2차 함수 형태랑 좀 비슷해. 그럼 꼭지점이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기준점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마이크 켜졌냐?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에서부터 뭐까지만 그리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마이너스 2에서부터 0까지만 그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마이너스 2에서부터 0까지만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것만 그려진다. 라는 거지. 그 다음에 나를 봐봅시다. 나는 어떤 조건이 적어져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fx에다가 f-x를 더해줬더니 0이 된대요. 그렇지? x의 함수의 값하고 마이너스 x의 함수의 값을 더했더니 0이 된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봤던 함수가 이런 함수야.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로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라는 의미랑 비슷해요. 마이너스 1의 함수의 값은 원래 1의 함수의 값의 음수값이지.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는 1의 함수의 값은 마이너스 1의 함수의 값의 음수값이지. 마이너스를 붙인 값이잖아. 음수값이 아니고 마이너스를 붙인 값이잖아. 그러니까 1의 함수의, 이게 마이너스 1이잖아. 1의 함수의 값은 마이너스 1의 함수의 값에 마이너스를 곱한 값이에요. 그래요? 2분의 1의 함수의 값. 2분의 1의 함수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의 함수의 값에 마이너스를 붙인 값이에요. 그럼 뭐에 대해 대칭이 되겠습니다? 원점에 대해 대칭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원점에 대해 대칭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함수네. 이거는 우리가 많이 본 거지? 우리가 많이 본 거예요. 2에서 얼마만큼 뺀 거랑 2에서 얼마만큼 더한 거의 함수의 값이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뭐에 대해 대칭입니다? x는 2에 대해 대칭입니다. 얘는 x는 2의 대칭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x는 2의 대칭을 시켰네. 그대로 대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4고 6이고. 근데 이 그래프를 어디까지 그려주겠습니다?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 그려주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10부터 10이니까 이게 봐봐. 그대로 또 원점 대칭 시키잖냐? 그럼 이렇게 되는 거 보이지? 그렇지? 또 얘를 또 뭐 해줘요? 2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8, 10. 오케이? 당연히 이쪽으로도 쭉 그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지?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y는 2분의 1 x제곱하고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2분의 1 x제곱은 당연히 0,1을 지나고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그래프예요. 그래요? 교점 몇 개 있습니다? 6개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 우리 목표인 거야. 근데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개념은 이거야. 뭐에 대한 함수입니다. 원점에 대해 대칭인 함수입니다. 라는 거고, 뭐에 대해 대칭인 함수입니다. 2에 대해 대칭인 함수입니다. 이건 반드시 기억하세요. 알겠지? 자꾸 등장하니까 얘가 원점 대칭 함수입니다. 라는 거고, x는 2에 대해 대칭인 함수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26번 봅시다. 3-26번을 봤더니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6하고 a의 x제곱과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경계, 내부 또는 경계에 포함되고 x좌표와 y좌표 모두 자연수인 점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그러면 이 그래프는 너희들이 안 보이면 명확하게 그려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2, 4, 6, 8, 10. (16까지) 나와야 되지 지금. 1 대입했을 때 0 대입했을 때 뭐 나와요? 15 나온가?
2, 4, 6, 8, 10, 12, 14, 5, 15. 딱 15 지나잖냐? 0 대입했을 때 15 나오지? 그럼 너희들이 어떤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 거냐면 내부에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2의 x제곱 플러스 16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거야. 이게 문제가 안 풀리면 명확하게 그려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0 대입했을 때 16이 나오고 15가 나오고, 그렇지? 1 대입하면 14, 2 대입하면 1 대입하고 2 대입하면 뭐 나와요? 12, 그렇지? 2 대입하면 12, 3 대입하면 8, 4 대입하면 그때는 0이 돼요. 그렇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 알았어요? 그 다음에 봤더니 y는 a의 x제곱이에요. 그렇지? y는 a의 x제곱. 자연수니까 무조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건 알겠지? 그런데 내부 또는 경계에 포함되고 x좌표,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지. 그렇지? 그러면은 이거랑 지금 y축이랑 둘러싸인 이 내부에 들어있는 개수 구해주라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2일 때는 당연히 2일 때는 2점 지나고 2점 지나고 4 그 다음에 8 이렇게 지나지. 얘가 y는 2x예요. y는 2x 제곱이야. 그럼 이 내부에 있는 점 개수 구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3일 때도 구할 수 있고 4일 때도 구할 수 있고 5일 때도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충분히?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줘도 되냐면 아예 뺀다는 개념으로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경우의 수가 더 많을지도 모르는데 몇 개를 뺀다라는 거냐면 먼저 몇 개 있냐? 15개 있지. 그렇지? 15개, 14개, 14개, 그 다음 몇 개? 12개, 8개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어차피 여기의 개수는 거의 안 세질 건데 몇 개씩 빠질 거냐면 여기가 1개 빼질 거예요. 이 A가 2일 때 A가 2일 때 1개 빼질 거야. 그렇지? 그러면은 그리고 2일 때는 몇 개 빼져요? 4개 빼지겠지? 3일 때는 몇 개 빼지냐면 8개 다 빠지는 거야. 좀 뭔가 이상하다. 4개 빼지고 지금 2개 빠지고 4개 빼지고 8개 다 빠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빠지는 개수가 지금 14개. A가 2일 때 점의 개수예요. 내부에 있는 점의 개수. 여기 밑에 있는 점 개수 빼버리면 여기 전체에서 밑에 있는 점의 개수 빼버리면 안에 있는 내부의 점의 개수가 되겠잖아. 그러니까 12개, 8개.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A가 3일 때 해볼 거야. 3일 때는 이건 1개고 3이고 9고 얘는 이제 넘어가니까 의미가 없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이 개수 이제 더하고 또 이제 빼서 14개, 11개, 3개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지? 그 다음 또 이제 A가 뭐일 때 하면 돼요? 4일 때 하면 돼요? 응? 이렇게 뺀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실수 없이 셀 수 있어요. 오케이? 알겠지? 그 다음 27번 봅시다. 27번 봤더니 좌표평면 A는 1보다 커요. 그때 A에 대한 두 곡선 Y는 1로 둘러싸인 내부 또는 경계를 포함하는 X좌표, Y좌표가 이거 똑같은 문제네? 그렇지? 똑같은 문제야? 그러면 이것도 푸는 방법이 똑같아요. 너희들이 그림을 그려서 결국 푸는 건데 이거 4의 4제곱이니까 그냥 이 문제는 약간 극단적으로 그릴게요. 오케이? 그냥 극단적으로 표시만 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1일 때 있을 것이고 2일 때 있을 것이고 4의 x제곱이니까 이 a의 x제곱은 우리가 y는 4의 x제곱이랑 y는 a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랑 오케이? y를 1을 기준점으로 이 y는 1이에요. y는 1을 기준점으로 나눌 거야. 근데 이 그래프의 정점은 0,1이지 않냐? 이거 4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지?
그렇지? 그렇지? 4만큼 평이동시킨 거지?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정점이 플러스 4던데 아까 치면 그렇지? 4만큼 평이동했으니까 4,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를 지금 1로 잡을 거고 1, 2, 3, 4 이렇게 잡을게요. 4의 x제곱은 이 점을 지날 것이고 이거 1로 잡을게 그냥. 오케이? 약간 극단적으로 그릴 거예요. 그래프 개형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개형하고 좀 다르게 좀 단축시켜서 그릴게요. 그 다음에 이 a의 마이너스 x 플러스 4제곱. 오케이? 얘는 1,4를 지나겠습니다. 4,1을 지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 1 대입했을 때 4 나와요. 2 대입했을 때 8 나와. 4 나오고 8 나와요. 3 대입했을 때 2 대입했을 때 뭐 나와? 16. 오케이? 3 대입했을 때 64. 그렇지? 64. 그래도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줄게. 오케이? 그렇지? 그 다음에 얘를 그릴 건데 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그렇지? 이게 이제 a가 자연수인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잖아. a분의 1에 x 마이너스 4잖아. 0하고 1 사이에 있는 수잖아. 이게 a가 자연수니까. 그렇지? 근데 4만큼 평이동하는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건 알겠어요? 그래? 그러면은 이 내부에 있거나 지금 y는 2라고 이 그래프 내부에 있거나 경계에 있는 이지? 그지? 그게 20개 이상 40개 이하여야만 합니다. 라는 거예요. 40개 이하여야만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개수를 이제 세볼 거야. 어떻게 셀 거냐면 이 점들의 개수를 일단 셀 거예요. 일단 명확한 거 먼저 셀 거예요. 방금 전에 여기서도 명확한 거 센 다음에 뺐지? 그지? 여기서도 명확한 거 먼저 셀 거예요. 한 개. 몇 개야? 4개지? 4개야? 한 칸이라도 4개예요? 몇 개예요? 16개고. 몇 개냐면 64개예요. 오케이? 64개예요. 여기는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2일 때부터 생각해 볼 건데 얘가 2일 때부터 생각해 볼 거야. 2일 때 생각해 봤더니 지금 3일 때는 뭐냐면 이게 1이면 그 다음 2지. 거듭제곱 형태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A가 2일 때 생각해보면 이 점의 좌표를 적을 거예요. 뭐냐면 1이고 4일 때 1이지. 그러니까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예요. 오케이? 4 대입하면 1이고 2 대입하면 3 대입하면 2고 그렇지? 2 대입하면 4가 될 것이고 8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은 이 내부에 있는 거니까 둘 중에 더 작은 수가 들어있는 점의 개수가 되겠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체크해 봤더니 체크해 볼게. 하나, 4, 2, 1이에요. 20개가 돼야 하는데 안 되네. 안 되지? 이렇게 이제 너희들이 하나씩 찾아보는 거야. 하나씩 찾아볼 건데 지금 A가 뭐일 때도 해볼 거냐면 3일 때도 해볼 거예요. 3일 때 1, 3, 9, 27 이거지? 그럼 작은 숫자를 또 적을 거야. 1, 4, 9, 3, 1이에요? 돼요? 안 돼요? 아직도 안 되네. 그래요? 아직도 안 돼. 그러면 이제 A가 뭐일 때 그럴 거냐면 4일 때도 할 거예요. 4일 때 해봤더니 1, 4, 16, 64 그래요? 그럼 작은 걸 적어봤더니 1, 4, 16, 4, 1이지. 그지? 20개가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넘었지. 그지? 이제 그 다음을 생각해보면 이게 지금 27, 24 계속 커지니까
이 네 번째 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잖아. 세 번째 거도 이제 그 다음부터 고려할 필요 없지. 더 커질 거 아니야. 몇 번째 거만 고려해 주면 돼요? 이 마지막 거만 고려해 주면 됩니다 라는 특징을 알겠어요? 오케이? 마지막 거만 고려해 주면 돼. 그러면은 이 몇 가지 합이 결국 얼마가 됐어요? 22잖아. 몇 개만 더 있으면 돼요? 18개까지만 더 있으면 돼요? 20개 이상 40개 이하니까 18개까지만 더 있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18개만 더 있다라는 것은 결국 A값은 무엇까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18까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우리가 뭐부터? 4부터 18까지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4부터 18까지 몇 개 있어요? 15개. 오케이? 알겠지? 이 점의 좌표는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나눠줍니다 라는 거냐면 적어놓고 일일이 하나씩 세주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가 돼야 돼요. 오케이? 그래야 너희들이 실수가 적어. 이게 이제 한 2년, 3년 전에 굉장히 수능에 잘 나왔던 문제들인데 임제 수능 기출자냐? 27번? 2년, 3년 전에 굉장히 좋아했던 문제들이야. 좌표에서 무언가를 찾는 것. 최근에 나오지 않지만 옛날에 좋아했던 문제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적어서 찾아줍니다 라는 게 목표가 돼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봐보자.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때 이 함수를 y는 cx제곱, y는 bx제곱, y는 ax제곱이다 라고 했어요. 오케이? 이때 a의 12제곱, b의 12제곱, c의 12제곱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들은 다 구해주는 거야. 정사각형이니까 한 변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6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지?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거 6대입 했을 때 이놈의 y값이 서로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6대입 했을 때 그러니까 b의 6제곱이랑 a의 6제곱이 같습니다. a의 몇 제곱? 12제곱이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c의 6제곱이랑 b의 12제곱이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알았네. 그 다음에 이 높이가 얼마가 되겠습니다? 6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지. 그러니까 6의 c제곱, c의 6제곱에다가 b의 6제곱을 빼버리면 6이 됩니다 라는 거지. c의 6제곱에다가 b의 6제곱을 빼버리면 6이 됩니다. 똑같은 과정이 또 있네. b의 12제곱에다가 a의 12제곱을 빼버리면 6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식이 이렇게 4개예요 일단. 오케이? 4개가 되는데 이 4개에서 연립할 수 있는 형태를 찾아줘야겠지. 근데 문자 3개인데 4개나 등장했잖아. 그러면 충분히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을 건데 겹치는 문자가 있나? 여기 있네. 6제곱 b 겹치는 거 있지? b의 6제곱을 b의 12제곱으로 바꾸면 b 겹치지 않냐? 그렇지? 그럼 이제 바꿔줘 봅시다. b의 12제곱 마이너스 b의 6제곱은 6이 돼요. 이항시켜서 생각해 봤더니 b의 6제곱을 뭐 라지 t로 바꿔볼까? 오케이? t의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이 0이니까 3, 2 마이너스 t는 어차피 양수가 돼야 되니까 t는 뭐가 되겠습니다? 3이 되겠습니다. b의 6제곱이 3이 되겠습니다. b의 6제곱이 3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b의 6제곱이 3이니까 3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 구해졌어요? 안 구해졌어요? 구해졌지? 넘어갑시다. 29번 해야 돼? 29번 봅시다. 29번 난 체크가 안 됐길래 29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조건들만 해결해서 찾을 수 있는 형태를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야. 봅시다. 29번 봅시다. 29번 봤더니 두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선분의 길이 AB의 길이가 2다 라고 했어요. 그래프를 그려봐보면 우리가 4의 x제곱 더 급할 것이고 2의 마이너스 x제곱 덜 급할 것이고 y는 4의 x제곱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이가 AB 길이가 2대 이 길이가 2래요. A, B, C BC의 길이를 L이라고 할 때 BC의 길이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그지? BC의 길이 구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무언가 좌표를 잡아주긴 잡아줘야겠지. 그러면은 이것을 BC를 잡는 거니까 이거를 알파라고 잡을까? 그러면은 얘는 뭐라고 잡을 수 있어요? 알파 마이너스 2라고 잡을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어떤 값이 같냐면 4의 알파 제곱 값이랑 2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제곱의 값이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제 2의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니까 조금 복잡하네. 그렇지? 근데 우리한테 구하고자 하는 거 구해보자. 우리한테 구하고자 하는 것은 4의 알파 제곱에서 2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 빼는 거예요. 우리가 BC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4의 알파 제곱에서 2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을 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거를 구하는 건데 여기에서 한번 유출을 해봅시다. 그러면 구할 수 있는 건 다 구해보는 건데 2의 알파 제곱분의 2의 제곱이에요. 이거. 그렇지? 이항시켜봤더니 2의 3알파 제곱은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2의 2알파 제곱인데 이항시키면 2의 3알파 제곱 되는 거 보여요? 오케이? 그러면은 잘 안 보이지? 2의 3알파 제곱은 4야.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2의 2알파고 2의 알파분의 1이야. 그러면 2의 3알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3알파로 묶어주면 그러지 마자. 우리가 2의 알파분의 1로 묶어버릴 수 있지? 그러면은 2의 3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곱하면? 그지? 이게 돼요? 그럼 결국 이 값은 2의 알파분의 1에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얘가 뭐가 되겠습니다? L이었지? 근데 뭐 구하라고? 4 곱하기 L의 세제곱?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오지? 오케이? 4 곱하기 L의 세제곱? 나와요? 다음 봅시다. 5분만 쉬었다 할까요?